저는 마음챙김 시인물 명상과 소리 나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컨퍼런스를 함께 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인물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심리치료가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보행센터에서 소리 뇌파를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리 뇌파를 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요. 효과는 있는데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특수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각적인 게 좀 중요한데 뇌파는 그냥 청각적인 신호만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좀 강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에서 이제 싱잉볼에 문을 두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싱잉볼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그룹 명상을 할 때 그룹 수업에서 되게 효과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인성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소리 뇌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뇌파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우선 이제 소리 뇌파를 오늘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깐 한 1분 정도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뇌파라는 것은 그 라스코 동굴벽화 여러분들 아시나요? 프랑스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술사에서는 서막을 여는 그런 동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술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토테미즘 신화 또는 샤머니즘 이런 것에서 원시 고대로부터 주술적인 목적으로 손뼉치기나 노래하기, 춤추기 이런 것에서 그 역사의 기원이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19세기 말경에 이제 이런 뇌파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뇌파 연구가 현대에 있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나사의 연구에서부터예요.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이 뇌파가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유명한 그 스턴먼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연구에 의해서 고양이 실험에 의해서 이 비행사들이 효과를 보게 되면서 이 뇌파 또는 소리의 진동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기반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이 뇌파의 진동을 듣고 효과가 있게 되었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의 뇌는 일정한 소리에 동기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근데 우리의 뇌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뇌의 시냅스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크를 시그널로 읽어지는 게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파의 처음 연구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때 진짜 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스 베르거라는 사람의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스 베르거의 연구는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였어요. 아주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부터 뇌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스 베르거가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누이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텔레파시로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빠 이거 빨리 전화를 해놔라 이랬는데 이 베르거의 인상에서 너무 신기한 일인 거야.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겠다 하는 이런 논리 이제 명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때는 좀 생뚱맞았겠죠. 그 연구가. 그랬는데 이제 이 뇌파의 연구에 이제 시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는 밑에 자료가 조금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는 이 진폭 하나가 이제 1Hz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뇌파에 따라서 이제 한스 베르거 박사가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뇌파 연구는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파 연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여러 학자들이 뇌파를 연구를 해본 결과 신생아 때는 주로 자잖아요. 숙면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파가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서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진폭을 끊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텐데
점점 소파로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령에 따른 정상 뇌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의 이제 fMRI라고 뇌의 그 혈류 뇌 속의 산소량을 측정해서 뇌의 활성화되는 포인트를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뇌파를 들려주었을 때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하향식 중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뇌파다 그러면 두정엽 쪽에 활성화되는 뇌파를 바로 쏘아주면 이 아이가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10-20법의 시스템에 의한 전극 위치를 밝혀내게 됐죠. 이 뇌파에는 이제 비트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싱잉볼 뇌파가 저도 이제 지금 측정을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인데 뇌파 측정기가 그게 이제 fMRI 같은 경우에 의료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채널입니다. 근데 2채널은 아이들한테 좀 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이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약간 울먹울먹 하는 애들도 있고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뇌파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리 뇌파라고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싱잉볼이 바이러널 비트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주로 오랜 전통 속에 있는 어떤 신성스러운 우리 공연 싱잉볼이 성스러운 7가지 금속으로 내려오잖아요. 오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영상 도구에는 이 바이러널 비트가 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널 비트 신호가 연구는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쓰는 이제 아이소크로닉 비트 신호, 그 다음에 더블 바이너멀 비트, 그래서 이제 하모닉스 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트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기 좋으려면 약간 텍스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싱잉볼 같은 경우는 이게 텍스처가 좀 잘해요. 그리고 촉각적으로 이렇게 진동까지도 저희가 촉각 명상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름 명상할 때나 이 바이러널 비트를 줄 때 특별한 음원을 추가할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의 이제 그 금속에서 성스러운 금속들에서 나오는 힐링을 하는 것이 자연 정화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쓰는 뇌파들은 그래요. 자연 소리나 물소리, 새소리, 그 다음에 고대 만트라를 넣기도 해요. 저희 틱 경간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티벳에서 하는 이제 그런 만트라 같은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을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뇌파의 기술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뇌파인데요. 뇌파의 종류는 표에 이제 제시된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델타파는요 0에서 4Hz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4에서 8Hz인데 서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파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뇌파라는 것이 우리 뇌관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게 돼요. 우리 뇌관을 통해서 뇌파는 듣게 되는데 이 뇌관이라는 곳이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브레인 부위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치료사들이 또는 저희 상담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건들 수 있다는 거죠. 부작용 없이요. 무리 없이. 그리고 실제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소리나 이런 진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파가 왜 중요하냐면 수면의 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서파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싱잉볼에도 서파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들은 좀 참조를 보시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뇌파를 측정하면 뇌파가 어떤 대상에 이완이 됐다고 해서 델타파만 나오거나 세타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뇌파는 이 모든 뇌파들이 다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주로 동기화되어 있는 본인의 환경이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동기화된 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긴장 시에는 베타 하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 내담자한테 저희가 세타파를 동기화해서 들려주게 되면 이 대상이 이완이 되고 어떤 증상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뇌파는요 한 번만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SMR파입니다. SMR파는 12에서 16Hz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감각 운동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주비행사한테 치료했다라는 이 뇌파도 바로 SMR파입니다. SMR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동기화하려고 할 때 나오는 파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저희가 명상 멘트가 일어날 때, 명상 멘트가 주어질 때 머릿속으로 걷고 있다고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걷고 있다고 그 상상하는 그 파가 바로 SMR파입니다. 집중이 잘 된다면.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서 계속 이런 훈수를 통해서 싱잉볼 세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SMR파가 이제 훈습이 잘 되고 나면 요즘에 뭐 게임 중독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이런 정서적인 조절이 힘들 때 이 SMR파를 지속적으로 훈습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데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SCI 논문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제가 주파수에 따른 효과를 이제 좀 나열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슈너 복명파라고 해서 이게 지구의 심박동수거든요. 헤르츠가. 그래서 싱잉볼도 요 헤르츠 정도의 이제 뇌파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가이드 오리엔테이션 하는 정도로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뇌파가 어떤 대상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을 이제 그 SCI 논문에는 보상부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상부전 증후군은 피드백이 짧은 증후군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틱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중독 성향이 있는 내담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뇌파가 이제 계획된 동기화로 된 싱잉볼 명상을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힐링센터에서 이제 마음챙김 명상과 결부시켜서 싱잉볼 명상을 했는데요. 단계는 저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디, 마인드, 그다음 바디 이모션, 마인드, 그라운딩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면 상엽처가 있잖아요. 그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싱잉볼 명상을 통해서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이완 효과가 좋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표현력이 되게 증진됐어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수업의 구성은 이래요. 이제 들어오면 30분 정도 싱잉볼 집단 명상을 합니다. 뮤직 테라피로 하기도 하고 무브먼트 명상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챙김 명상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은 거기에 제가 안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퍼런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